자, 재료역학에서 일단 개념부적으로 하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얘가 바로 보호예요.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다 보면 얘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짝대기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짝대기.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바라고 불러요. 봉이야. 우리나라 순우리말로는 봉이라고 하고, 순우리말 아닌데 이거 한자어네. 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뭔가 힘을 받치는데 수평으로 이렇게 바는 뭐야? 수직으로 힘을 받을 때 바라고 부르고요. 수평으로 뭔가 힘을 받고 있을 때를 얘를 뭐라고 부른다? 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영어로 빔이라고 하는 자. 그죠? 뭐 여기 갑자기 또 짱구같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액션 가면 울트라 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HB 맞아, H빔 맞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자,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H빔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로는 뭐에 쓰려고? 수직으로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수평부재로서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H빔입니다. 자, H빔에 그러니까 위에 날개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철판 하나 있고, 결국 만들어낸 거 보면 중간에 철판 하나 있고 옆에 그냥 이렇게 길게 철판 2개 붙어 있는 것 뿐이잖아, 그지? 그건 왜 H라 부르냐? 원래 형태는 I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운데 부분이 있고 위에 부분이 날개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거 부분을 짧게 만들면 뭐가 된다? I빔이라고 불러. 영어 옆에서 영어 I가 보이거든, 그지? 대문자 I가 보이거든. 걔를 좀 더 이제 힘 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만들어 주려고 외부를 그러니까 날개를 좀 넓게 펼치다 보니까 얘가 옆에서 보니까 이건 I가 아니잖아. 돌려보니까 H네라고 해서 H빔이라고 부르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빔 중에서는 C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형광이라고, 우리나라는 형광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C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됐어요? B빔 아니야. B빔 아니고 C빔 이렇게 말한다고. 안 웃네? 이건 개그로 한 건데. 비빔밥 아니고 C빔. 됐어? 됐어. 다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말을 하는 건 뭐야? 수평력을 버텨주는 게 뭐다? 보다. 그리고 빔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걔를 우리가 말로 바꿔보면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시험 문제 나오는 글이 나오죠, 그죠? 단면에 비하여 길이가 긴 봉을 수평으로 지지하고 그 축 방향에 수직한 하중이 작용하여 굽힘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물을 바로 뭐라 한다? 빔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자, 이 뭐예요? 원래 봉은 뭐라 했다? 바라 그랬잖아, 바, 그지? 원래는 뭐라 한다? 수직 방향의 힘을 이렇게 받아주기 위해서 쓰는 게 뭐다? 그냥 봉이란 말이야. 걔를 눕혔어. 눕히고 난 다음에 말을 제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눕혔어. 그 다음에 뭐 지지한다는 거 뭐냐면 이렇게 고정시키고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이게 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다? 여기 위에다가 물건을 넣어서 힘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준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얘를 그 힘을 버티고 있는 애를 뭐라고 그런다? 보. 아니면 뭐라고? 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얘기 돌아가면 옛날 우리가 뭐야? 한옥에 가보면 중간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애를 뭐라고 하죠? 대들보라고 불러요. 그거 한자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보와 같은 겁니다. 됐어요? 대들보 뭐야? 크게 들어 올려놓은 보라는 뜻이지, 그지? 그게 크면 클수록 큰 집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때 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거 뭐냐면 여기 한 글자가 빠졌어요. 서포트라고 부를 때 지점이 아니고 지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지지점, 지지해준다. 얘를 버텨준다라는 거에서 지지점이라고 합니다. 윤지은 옆을 쳐다보면서 지지하지 마. 네가 지금 얼굴이 지지야. 알았지? 됐죠? 다음 보를 지지하는 점을 말한다? 지지점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support라고 부릅니다. support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기냐,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냐에 따라서 얘를 말한다? 스팬이 얼마냐라고 부르는 거니까 간격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스팬. 그러니까 우리 얘기할 때도 스팬이 넓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범위가 넓다. 이 사람 아는 거에 범위가 넓다 해도 스팬이 넓다는 말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지점과 거리가 멀어지면 스팬이 넓다. 그 다음에 지지점과 거리가 좁아지면 스팬이 좁다. 이런 식의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됐나요? 물론 이것까지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이것까지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스팽이 얼마일 때 라고 내지 않고 뭐 한다? 지지점 간 거리가 얼마일 때 이렇게 내지. 됐죠? 그럼 힘이 작용하는 점이 이만큼의 거리가 있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지. 스팽이 얼마다라고 문제 내놓고 알아들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좀 양아치같이 내면 그렇게 낼 수도 있지. 스팽이 얼마다라고 낼 수도 있지. 못 알아들으면 틀리라고. 그죠? 네, 그렇게 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거지. 됐어요? 네. 자,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지점의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거 아주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지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지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고정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했다? 그냥 벽에다 박아버린 거야. 못 친 것처럼. 딱 갖다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얘가 뭘 못해요? 얘가 더 이상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죠? 밀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뭘 못해요? 회전도 못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뭔 힘이 생긴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뭐 한다? 버티고 있는 힘, 발력이 생긴다고. 리액션 포스의 약자로서 R을 쓰는 거야. 자, 이쪽 방향의 힘도 생기겠지만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도 내가 이쪽으로 더 못 들어가게 밀어내는 힘이 생기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력이에요. 근데 H로 썼는데 우리는 보통 이걸 뭐렇게 한다? 그러니까 R의 하첨자 Y를 써서 Y축 방향의 발력,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를 X축 방향의 발력, 이렇게 보통 나눠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런 거 할 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 데가 어디? 제도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제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런 거를 바로 뭐란다? 외팔보 아니면 고정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죠? 고정보의 문제 아니면 외팔, 한 팔만 툭 튀어나와 있는 거니까 외팔보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됐나요? 네.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고정 힌지 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자, 고정 힌지 지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냐면 힌지가 고정시켜 놨다는 게 아니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고정되어 있고, 힌지라고 하는 부분은 뭐다? 여기 앞정 뚫어가지고 얘가 빙글빙글 돌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을 영어로 힌지라고 부릅니다. 자, 영어를 써드리면 왜 그래? 영어 알레르기 있어? 예. 영어 알레르기 있어? 왜 그렇게 해? 네. 자, HINGE라고 써서 얘를 힌지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뭐라 그래? 이런 부분을 뭐라 그래? 경첩이라고 얘기해요. 움직이지 않고 한 부분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애,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를 경첩이라고 하잖아. 그죠? 네. 근데 경첩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얘는 360도가 다 돌 수도 있거든. 근데 땅이 있으면 또 제약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힌지라고 부릅니다. 됐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다가 보시면 여기에 고정 힌지 지지는 뭐가 되어 있다? 일단은 여기에서 밖으로 못 나가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 힘을 받아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좌우로는 못 움직이지만 얘가 좌측으로 힘주면 얘가 어떻게 돼? 빙글 돌아버리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는 방향에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자유롭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이렇게 얘가 이 핀을, 이 밑에 있는 브라켓을 밀 때는, 이 브라켓 자체를 밀 때는 얘가 안 갈 거야 하고 이제 버틴다는 거지. 그게 반발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반발력, 리액션 포스라고. 그게 됐죠? 리액션 포스가 나오면 발력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준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저 힘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됐어요? 그리고 저 힘으로 기계가 풀어질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된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이 상태일 때는 모멘트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되면 뭐가 된다? 아, 모멘트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거동 힌지 지지점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뭐라고 하면 롤러 지지라고 불러요. 롤러 지지. 롤러를 갖다 달아놓은 것처럼 빙빙 날아다니는 좌우측으로. 그러면 뭐야? 롤러가 있든 말든 간에 땅으로는 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꺼질 수는 없잖아. 그지? 땅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잖아. 롤러가 위치를 고정하고 있으니까. 그지?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건 뭐 한다? 땅으로 내리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겠지. 밀어 올리겠지. 그지? 그죠? 근데 뭐는 못해요? 내가 밀어주면 어떻게 해? 롤러가 휙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가 있어? 발력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반발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롤러를 달아놓으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핀 꽂아가지고 힌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서 회전에 대한 발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됐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점점 어떻게 가는 거다? 아, 내가 계산할 거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간다는 거지. 됐어요? 네,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부터 배운다? 고정지지를 먼저 배워서 일단 다 계산할 줄 알면 이 중에서 하나 계산 안 해도 돼. 이 중에 하나 계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재료학은 그렇게 공부해 갑니다. 아시겠죠? 네. 가장 쉽게 모든 것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어차피 롤러니까 이 모멘트도 없애고 야 X축 방향의 반력도 없애서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해 갈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근데 그 계산을 여러분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우리 시험 칠 때 내가 미리 한번 맛보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 맛보기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다라는 걸 전혀 이것만 떠들고 있는데 시험을 어떻게 낼 건지 전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낼 건지 시험 전주에 맛보기를 하고 다음 주에 시험을 치고 그 시험을 제대로 못 치면 뭐 한다? 제 시험을 점수가 안 나온 사람만 다시 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됐죠? 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1학기 때도 얘기했지, 그지? 내가 시험을 문제를 내면 제 시험 문제를 보통 더 쉽게 내는데 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한다? 더 어렵게 된다. 시험을 쳐봤더니 모르는 걸 다시 교육받아서 다시 시험 치는데 당연히 더 어려운 내용이 나와야지. 왜 더 쉬워지냐고.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한 방에 잘해라. 내 말은 그 말이야. 알겠죠? 한 방에 잘해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그냥 나중에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내 시험 문제 말고 국가자격 시험 문제 나오면 알아들어야 되니까 해보면요. 첫 번째는 단순보가 있어요. 하나는 고정 힌지 지지가 돼 있고 하나는 가동 힌지 지지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다? 이와 같이 그립니다. 자, 얘는 삼각형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핀 만나네요. 점 하나잖아, 그죠? 여기에 이미 핀이 꽂혀 있다 생각해서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그래서 올려놨어요. 그럼 뭐예요? 여긴 롤러가 달려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누르면 뭐가 생긴다? 위로 올리는 힘이 생기겠죠. 그죠? 발력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발력도 생겨요. 얘가 못 움직이게 하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뭐 한다? 이쪽으로 올리는 힘만 생긴다는 거지. 왜? 이쪽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죠? 당겨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단순보입니다. 가장 계산이 단순한 게 단순보예요. 됐죠? 네. 다음 아까 얘기했다가 제가 뭐였죠? 벽에다가 갖다 박아놓은 볼을 뭐라 했다? 외팔보라고 한다 그랬죠, 그지? 외팔보. 그러면은 외팔보에 여기서 외팔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땅에 묻혀 있는데 이렇게 여기도 잡아놨어요. 양쪽을 다 잡아놨어요. 그럼 외팔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그거를 따로 불러서 부정정보인 양단고정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양쪽 다 콘크리트 딱 묶어놨어. 그러면 양단 고정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안 움직여요. 됐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돌출보라고 하는 게 있죠. 돌출보는 자 어떻게 돼 있다? 그냥 얘는 지점이 고정지지와 가동지지로 되어 있으나 지점이 바깥쪽에 하중이 작용하는 보를 뭐란다? 돌출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보세요. 단순보에서는 이 보 안에 힘이 작용하자. 전부 다. 그지? 근데 여기서는 뭐 왔다? 여기 지지점 밖에 힘이 작용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지? 이런 애들을 뭐란다? 돌출되어 있는 데다 힘이 작용하는 보, 돌출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자, 문제에는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에 말로는 돌출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저런 건 시험 문제는 나와요. 돌출되어 있는 녀석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건 어디서 시험 난다는 얘기야? 기계설계 상학기사, 그 다음에 컴퓨터용 가공 상학기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설계도 하고 가공도 하니까. 됐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계산하는 걸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찾아오세요. 네, 기계설계 상학기사를 나는 이제 2학년 되자마자 시험을 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뭐야? 여러분 시간 내줄 시간이 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랬죠, 그죠? 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밤에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주말에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2학년들이 이제 똥줄이 타거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수님 이거 자소서 좀 봐주세요. 교수님 저 어느 회사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뭐야? 교수님 주말에도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에게 내줄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다음에 부정정보라는 게 뭐냐면
자, 정정보는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부정정보는 계산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수식을 풀 때 우리가 뭐라 그랬다? 여러분 자 이거 잠깐만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제가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미분방정식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죠?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1, x 마이너스 y는 1 이런 수식에서 이 x와 y를 구하시오라는 게 뭐다? 연립방정식 구하는 문제예요. 됐어요? 거기에서 자 지금 여기에서 수식이 2개고 미지수가 2개면 뭘 할 수 있다?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정보는 그렇게 수식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왜? 자 간단하게 하나만 볼게요. 양상고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쪽 반력이 있다 그랬죠. 이쪽 반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쪽에도 반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럼 2개가 상쇄돼 버리잖아. 어떻게 찾아 이걸? 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으로 지지하고 있고 여기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러? 맞잖아. 두 식이 다 지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비율로 가지고 가는지를 계산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부정정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과구속이 돼 있어서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전체가 2개 다 알아서 나눠 먹을 건데요?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부정정보입니다. 자, 뭐라고? 계산이 힘들거나 계산값이 너무나 당연할 때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른다? 부정정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정정되어 있다, 부정이다 라는 거를 했어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될 때는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했다? 얘는 항상 답이 나온다면 정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게 홍성대 씨한테 물어보세요. 홍성대 씨가 누구예요? 수학의 정석 쓰신 분이요.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정정계 문제, 부정정계 문제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됐죠? 다음에 그러니까 모른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여러분한테 문제 안 내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한테 국가자격 시험에서 물을까 안 물을까? 안 물어야지. 맞잖아, 그지? 그냥 들어는 놨다. 저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라더라 라고 알고나 있으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4년제 대학교에서는요 부정정보의 계산을 하는 거를 가르쳐요. 그게 재력학이니까. 됐죠? 그건 걔들이 하라고 그래. 우리는 걔들이 만들어 놓은 답 보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면은 만들어진다고, 안 만들어지면 이거 왜 만들었어?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드디어 여러분이 머리를 괴롭히는 게 나왔습니다. 보호작용한 힘의 조건, 평행 조건은 뭐다? 모든 힘의 합력은 0이어야 한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수식을 어떻게 쓰느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한다? 자, 모든 힘의 합이죠. f, x는 0. 시그마 f의 y는 0 이런 식으로 써요. 그냥 왜? 힘을 내가 그냥 f를 다 더하면 0 이렇게 해놓으면 계산이 어렵잖아, 그지? 그럼 x축 방향의 힘끼리 다 모아서 합력이 0이 되면 된다.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위에서 내리누르는 힘이 있어요. 얘를 마이너스 w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방향을 여기 마이너스로 준 거야. 여기 위쪽 부분을 플러스라고 했고 아래쪽 부분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W. 그죠? 그 다음에 위로 가는 힘은 뭐 있다 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뭐야 핀지지 되어 있지. 그럼 발력이 뭐가 생긴다? Y쪽 위로 생기는 발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생겨요? X축 방향으로 발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생겨요? 이 B 포인트에서도 뭐가 생긴다? 여기서 위쪽으로 올리려고 하는 힘은 생겨요. 그죠? 그럼 뭐가 돼? 플러스 R A의 X, A의 Y와 플러스 R B의 Y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B 포인트에 있는 Y 값, 그지? 그 값을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 W가 돼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W까지 더해가지고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야? 내리누르는 힘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핀 지지와 롤러 지지에서 다 밀어 올리고 있으면 된다. 그 힘을 다 받아주면 된다. 이렇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야? X축 방향의 발력도 생긴다 그랬죠, 그죠?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X축 방향 힘이 딴 게 있어요 없어? 없지. 그러면 RA의 X값은 0이라고 처음부터 나와버립니다. 왜? 합력이 다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거조차도 수식도 못 세우니까 답을 못 찾는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문제 푸는 방법을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여기 보면 RA, RY는 그 다음에 백이에요. 곱하기가 아니고 그냥 점 찍은 게 아니고 백이에요. W라고 하면 얘는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먼저 찾은 거고. 자, 다음에 마지막,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풀어야 될 문제 마지막은 뭐냐면 자, 여기서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멘트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뭔가의 점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A는 0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B로 바꿔서 0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에 있는 전체 중심점은 여기다가 센터를 잡고 5점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0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쉬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을 보시면요. 오른손이 회전하는 방향이 이쪽으로 됐을 때는 이게 플러스. 여러분 눈을 찌르려고 그러면 플러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라고 이미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세요. 내가 이 점에다가 중심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줬어요. 회전해요, 안 해요? 회전 안 해요. 고정점을 여기 두고 내가 여기다 힘을 줬다는 거야.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점에다가 힘을 줬다는 거야. 그럼 회전을 해야 돼? 안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정 꽂아놓고 앞정을 밀고 있어. 앞정이 회전을 해? 안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앞정을 박아놓고 수술깡을 달았는데 거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내리 눌렀어요. 팔 길이가 이만큼 생겨서 이쪽 방향으로 내리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을 먼저 뻗어서 힘이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자, 여러분 손을 어떻게 한다? 먼저 이걸 있잖아. 여기서 팔을 이렇게나 이렇게 뻗었을 때는 먼저 손을 그렇게 놔요. 그 다음에 힘이 주어지면 이렇게 돌릴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지금 저거는 내가 팔을 이렇게 뻗어야지 힘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받았을 때는 얘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죠? 손이 안 움직이잖아. 손이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야.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이 힘을 받아서 내가 내릴 수 있으면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못 받을 때는 이렇게 놔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감아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먼저 마이너스를 붙이고 뭐 한다? 팔 길이 곱하기 힘을 하시면 모멘트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모멘트의 수식은 어떻게 만든다? M, 여기서 A나 B나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M은 원래 R 곱하기 F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팔거리 곱하기 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순서대로. 순서를 바꾸시면 원래는 안 돼요. 이거는 뭐기 때문에 방향이 있어요. 만들어진 수식에도 뭐 했다?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고 플러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벡터 곱이라고 합니다. 더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이거 안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온 건데 그죠? 어쨌든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셨나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더 상위의 교육을 받을 때 올라갔을 때도 R 플러스 F라고 외우고 있는 사람하고 FR이라고 외우고 있는 사람하고 실력 차가 많이 나요. 다시 배워야 돼. 됐죠? 그러니까 수식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썼어? 여기 봐봐. R, L이라고 썼지, 그지? 이러면 여러분이 다시 외워야 된다, 이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상위 교육을 받을 때는 더 다시 외워야 돼, 저거를. 저거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FR의 형태로 수식을 쓴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없는 설명이 뭐다? 오른손 법칙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을 먼저 뻗고 그 다음에 힘을 받을 때 이렇게 내리 누르는 쪽이면 칠판을 뚫고 들어가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내가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내가 이쪽 방향에 힘을 받아서 또 모멘트가 생기겠죠. 수술깡이 있으면 수술깡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얘가 이렇게 누르는 거 있고 이렇게 드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 다 회전하잖아 지금. 그죠? 여기를 눌러봤자 회전 안 하잖아. 고정 지지점에다가 힘을 줘봤자 회전을 안 하고 내가 여기를 누르면 회전하고 여기를 누르면 회전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거를 먼저 이제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받은 게 실제로 손이 뒤집어지니까 더 꺾이지도 않잖아. 그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 돌려야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쪽 방향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를 먼저 쓰고 저 팔 길이인 L을 곱하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다? 주어진 힘 R, Y를 그러니까 R, B점에서 Y를 곱해주면 그때 모멘트가 또 나온다는 거지. 자, 얘도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수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우리는 지금 모르는 숫자가 뭐야? 모르는 게 뭐다? 여기서 보통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다 얼마나 힘을 줬는지 무게를 올렸는지는 알아야 돼요. 무게를 줬는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도 알아야 돼. 됐죠? 얘와 얘가 얼마, A와 B가 얼마인지 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한다? 보통 이 점에서 걸리는 반력이 얼마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걸리는 반력이 얼마냐?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왜 저 반력을 알아야 될까요? 아니, 저기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핀과 롤러 지지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핀이 그러면 그 힘을 버틸 수 있어, 없어?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핀을 그냥 거기다 썼을 때 그 힘을 못 받아서 뽀개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그걸 알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롤러도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몸무게 300kg야. 그럼 일반 유아들이 타고 다니는 롤러 스케이트를 탔을 때 그 롤러 블레이드의 바퀴가 나를 견뎌줄까?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뭐가 된다? 설계자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설계자가 된다고. 그래야지 제 물건이 그러니까 건물이 부러지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성수대교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런 게 다 모이면 이 보와 멤버들이 엄청나게 모이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다리가 되기도 하고 건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늘려가는 거예요. 더 많이 늘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뭐다? 재료역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다? 응력, 변형력, 선도를 제일 먼저 배웠잖아요. 그건 뭐라 해야 된다?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먼저 재료가 얼마까지 힘을 버틸 수 있는지는 내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알았으면 저기 제대로 들어온 힘은 얼마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재료의 특성과 지금 이 점에 들어오는 힘이 만났을 때 파손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이제부터 검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 재료공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력변형선도 하나만 갖다 놓고 나는 철 잘 알아. 쓰잘데기 없는 얘기야. 그죠? 나는 이런 계산 계산 너무 좋아. 계산 이런 거야. 나 수학 맨날 100점 맞았는데 이런 거 어렵지 않아. 이런 사람 둘 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어야 된다. 같이 평가할 수 있어야 돼. 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정도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기계공학 기초라고 돼 있으니까 기초가 저 정도면 때려쳐야 되겠는데 이 얘기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됐죠? 재료공학을 제대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아셔야지 이제 재료공학을 시작하는 겁니다. 재료역학을 제대로 시작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하면 됩니다. 됐죠? 됐나요? 맞잖아. 지금 이거 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만 하면 되잖아. 여기서 내가 무슨 미분을 알았어? 척분을 알았어? 그런 거 안 했잖아. 통계를 알았어? 그런 거 안 했어. 맞잖아. 그냥 하면 돼. 이건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돼. 방법을 이런 걸 빨리 그냥 배우고 싶으시면 빨리 오라고. 이런 걸 배워야지 빨리 뭘 할 수 있다? 기계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기계 설계 쪽으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찾아오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런 문제가 매번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계 설계하는 사람한테는 매 회차마다 2개 문제에서 3개 문제 정도는 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어 있어요. 됐나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빨리 넘어가세요. 그죠? 계산식 보기 싫으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넘어가세요. 근데 또 나왔어.
자,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뭐냐? 그냥 여기 웹8보로 바꾼 겁니다. 그랬을 때 계산 어떻게 하냐? 자, 보이시죠?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이 끝에서는 이제 지지점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냥 허공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뭘 한다? 여기 있는 요 점에다가 모든 계산을 묶어놓고 하는 거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내리 누르는 힘만큼 뭘 해야 한다? 얘가 버텨줘야 돼. 그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Y축이 맞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힘을 이쪽으로 이렇게 줬어. 여기서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Y도 생기지만 그러니까 X도 생기겠지. 오지마 하고 밀어내는 힘이 생기겠지. 그지? 예,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이런 문장만 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45도로 이런 힘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R, Y도 있어야 되고 R, X도 있어야 되는 거지. 됐죠? 그럼 모멘트는 어떻게 생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다 삥 꽂아놓고 여기를 밀었어요. 회전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러니까 팔 길이가 방향이 쭉 갔잖아요. 그죠? 이 방향으로 이 힘을 그대로 주면 뭐가 한다? 회전하지 않는다가 된 거야. 됐어요? 뭐와? 팔거리 R과 힘주는 F가 평행해져 버리면 회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X와 관련된 회전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럼 뭐만 가지고? Y만 가지고 돌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바람개비를 만들어 놓고 내가 바람을 불어서 얘를 빠르게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된다? 날개와 수직한 방향으로 바람을 불어줘야지 옆에서 후 분다고 빨리 돌지 않아요. 날개와 수직한 방향으로 내가 바람을 불어줘야지 빨리 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회전력을 만들려면 그렇게 힘을 어떻게 한다? 팔거리와 수직으로 힘이 만나게 해줘야지 가장 힘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뭐 회전하는 힘이 모멘트니까요. 그 모멘트가 가장 커진다라는 게 됩니다. 문이 다 열려 있어서 이런 벌 들어와. 아니 우리과 이 문 열어놓은 거는 여기 이제 공기가 이상한 공기가 찰까봐 내가 일부러 열어놓고 강의하는데 내가 떠들면서 욕하는 거 뭐 누가 듣든 말든 신고하든 말든 난 상관없다는 사람이고, 그죠? 얘기하다가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저기 밖에 문을 열어놓으면 안쪽에 이제 뭐 이게 따뜻하거나 그러면 벌레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복도문은 항상 닫고 다니라는 거야. 알았죠? 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다 계산하겠다는 게 아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전자기초입니다. 교수님, 저 이 있습니다. 교수님, 기계과 교수님이잖아요. 전기전자를 왜 하세요? 예, 이게 공학 기초예요. 기계공학을 하는, 여러분 이제 어쩔 수 없이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도 물건 만들어서 전기 집어넣어서 돌려야지 물건이 팔리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기계과 교수님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전기과도 아닌데 전기를 잘해 이런 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알죠? 네, 뭐 한다? 네, 이런 것들을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뭐 있나? 오늘? 다 나만 펴놓고 뭐 행사했나? 다 옆으로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나 왕따인가봐. 나만 모르고 다 행사하네? 그냥 몰라? 자, 전기전자기초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기계과에서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도레미님 눈이 동그래졌는데 내가 또 거짓말 할까봐. 네. 네. 나 전기는 내가 더 잘하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거짓말은 안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일단 전단율과 고핀 모멘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제목이 뭐여야 돼요? 원자란이 돼야 되겠죠, 그죠? 원자란, 그죠? 제일 위에 있는 저 제목이 틀렸어요. 이해해 주세요. 전혀 성의가 없는데 이해해달라는 사람이 말이, 그죠? 이해하시라고. 좀 이해 좀 하시라고. 틀릴 수도 있지. 미안해요. 좀 이거는 제가 틀린 걸 제가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수업하는 거니까 조금 이거는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전류와 전기 저항에서 제일 처음엔 뭘 알아야 되냐? 원자란이랄까. 자, 이거는 뭐죠? 아톰이 나왔습니다. 아톰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게 뭔 얘기일까? 로봇이요. 로봇. 그래, 맞아. 로봇 소년, 그지? 아톰. 네, 맞아요. 네. 자, 그 아톰이 나보다 나이 많은 거 맞죠? 82년생인가 그러잖아, 걔가. 81년생인가? 네, 어쨌든 그럴 겁니다.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네, 저보다 나이 많아요.
자,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해도 맞는 말이지. 내 몸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게 뭐다? 원자예요. 그죠? 원자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원자란 분리할 수 없는 세분화된 솔입자이며, 자, 이건 뭐냐? 작은 입자이며, 이 뜻입니다. 한자로 써있으니까 어렵다 해가지고, 작은 입자이며,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됐나요? 자, 뭐라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야, 이게 시작입니다. 원자는 뭐로 되어 있다?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됐나요? 자, 이게 시작이고, 그런데 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름이 바로 뭐다? 중성자와 양성자가 됩니다. 네. 네. 사실 시상식인데 교수님이 못 오는 거지? 수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얘만 볼게요. 네. 문 닫아주세요, 그거. 네.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졸업작품 전시회 시상식이 있는데 학생들은 가더라도 저 지도교수는 여기서 수업을 해야지. 이게 우선이죠. 네, 이게 우선이지.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뭐라고? 자, 원자는 뭐로?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지고, 다시 한 번 더 원자 핵을 나눴을 때 나오는 게 뭐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자 핵을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얘기하면 뭐가 된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되는 거고. 됐죠? 그럼 2대 요소라고 하면 뭐가 된다? 원자 핵과 전자가 되는 거지. 됐나요? 됐죠? 원자 핵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네, 양성자와 중성자. 그러면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극성은 뭔가요?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극성은 뭘까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됐죠? 원자 핵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왜 그래요? 전자는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됐어요? 전자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됐어요? 네, 극성만 얘기하라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원자 핵은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양성자는 뭐다? 플러스예요. 중성자는 이런 극이 없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극이 없는 애들은 그럼 따로 극을 띄는 게 아니라 플러스들하고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서로 끌어당겨서 붙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뭘 구성한다? 원자 핵을 단단히 뭉쳐서 구성한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그 주변을 전자들이 휘휘휘 날아다닌다는 거지. 자기들이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전자 껍질에 따라서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야? 기계공학 기초가 아니라 상식의 기초야. 이 정도는 원래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래도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았을 때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어야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어디 많이 나올까요? 가스 기능사,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이 화학 분석까지는 못 가거든요. 지금 기계를 와 있기 때문에 화학 분석 기사 이런 것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제일 따고 싶어하는 자격증이 뭐다? 가스잖아. 맞잖아. 이 근처에 취업하고 싶어서 그지? 그러면 이건 알아야 돼요. 왜? 가스도 원자 상태로 돼 있거든요. 원소 주기율표 외워서 나오거든요. 그잖아? 네. 거기서 뭐 방향족이 뭐가 어떻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할로겐족이 어떻고, 그죠? 불활성 가스족이 어떻고 나오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이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원자에 대한 기본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설교전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센서도 알아야 되고 전기회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의 기초는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됐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electric charge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얘를 바로 전하입니다. 전하인데요. 얘는 원자를 이룬 양성자와 전자가 띠는 전기적 성질 자체를 전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뭐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넘어가자고. 자, 이거는 얼마나 세냐 약하냐 이 힘의 크기로 쿨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기적으로 얼마나 세냐
얼마나 약하냐 이랬을 때 쿨롱을 쓰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쿨롱이라는 이 단위가 나오게 만든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다? 쿨롱이에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바로 두 전하사에 작용한 전기력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사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그죠? 이거 수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이게 여러분 이거 똑같은 수식으로 인자만 바꾸면 뭐가 되냐? 만류 인력의 법칙이 돼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 된다고. 지구 중심에서 달을 얼마나 땡기고 있느냐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 있잖아. 달하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힘으로 땡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 법칙도 마찬가지로 요 수식과 같은 꼴로 되어 있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에 있는 인력의 크기가 있다는 거지. 됐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전류의 세기입니다. 전류의 세기. 자, 전류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는 전지의 전극의 도선에 연결하여 도체 내부의 자유전하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매번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뭐다? 이겁니다. 전하의 이동 방향입니다. 전하의 이동 방향. 자, 우리 처음 배울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원자에서 전자라는 놈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 전자를 똑똑똑똑 뜯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전기선으로 흘려줘요. 쭈루루루 흘려줘요.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해서 전하는 마이너스 극에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플러스 극으로 들어갑니다. 건전지를 보면 어떻게 있다? 볼록한 부분이 플러스, 평평한 부분이 마이너스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어디로 출발한다? 평평한 데서 전하가 출발해서 어디로 볼록한 데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건 뭐보다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의 흐름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류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 전류의 흐름은 그의 반대 방향입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 극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항상 이 부분을 그래서 틀리세요. 이거 문제가 그래서 생각보다 나와요. 됐죠? 기초 전기는 누구도 해야 된다? 모든 과를 그러니까 막론하고 다 해야 되는 게 기초적인 전기 이론을 해야 됩니다. 됐죠? 기초적인 전기 이론은 모든 과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데 이해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 다시 한 번 더. 전류는 어디로? 우리가 아는 대로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됐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자의 이동 방향은 그와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어떻게 해요? 좋아하잖아요. 그죠?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는 너 가까이 오면 너 때려칠 거야 이러면서 막 밀어내잖아. 그지? 기억하잖아 그건. 뭐야? 같은 극끼리는 뭐란다? 청력이 발생하고 이렇게 배웠을 거야 어릴 때. 그지?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고 다음에 뭐한다? 다른 극끼리는 뭐란다? 인력이 발생하여 당긴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맞나 안 해? 맞잖아 그지? 당기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자석은 뭐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서로 붙여야 된다는 거잖아. N극과 S극을 서로 붙여야지 붙지. N극끼리 붙이면 서로 뭐야? 튕겨 나간다 라고 배웠잖아 그지? 네. 그렇게 여러분이 배웠던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놈은 전부 다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극에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극에 있는데 나 어떻게 해? 내가 도선으로 연결을 해줬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싫어하는 애 저 마이너스 극은 요 밑에 있잖아. 야 쟤를 피해 도망가 했어. 어디 가겠어? 저기 플러스 있다 날아가 하게 된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전자의 흐름은 어디로? 무조건 플러스 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뭐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전자라는 놈의 극성이 뭐다? 마이너스라고만 알고 있으면 이거 이동 방향은 틀릴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플러스 쪽으로 되는 거지. 됐잖아. 왜? 전자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됐죠? 마이너스 극이 마이너스로 갈 리가 없잖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만나기 싫어하니까. 됐나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식은 보통은 어떻게 한다? 자, 여기 보면 I는 T분의 Q라고 되어 있는데 이 T는 시간 T일 거예요. 시간 T. 시간 T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결국은 어떻게 나온다? 자, 시간으로 시간당 얼마나 전하가 흘러 들어오냐에 따라서 전류를 측정하고 있다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럼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때 이 I 값을 뭐라 한다?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이 암페어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암페어도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원래는 뭐야? 쿨롱, 암페어라고 하는 건 뭐야? 쿨롱 퍼 세컨드가 되겠지. 쿨롱 퍼 세컨드가 되겠지. 됐어? 쿨롱도 사람 이름. 퍼 세컨드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바꿔서 암페어로 부르는 것도 사람 이름이 되는 거지.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쿨롱을 많이 쓰기보다는 뭘 많이 쓴다? 암페어를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쿨롱보다 암페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됐죠? 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볼티지죠. 볼티지. 자, 이 볼티지는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전류의 세기는 전위차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뭘로 이해하면 되냐? 자, 전기는 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지금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이걸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전류는 뭐에 따라서?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냥 흐른다. 근데 이거 물이나 공기에서 뭐야? 열전달이 일어날 때도 뭐라 그랬어? 대류라고 그랬잖아. 그치? 대류 일어날 때도 뭐야?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바람도 어떻게 해? 그거야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어가잖아. 그치? 맞잖아. 이해됐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면 다 똑같은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뭔다? 흐름은 어디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뭐야? 자, 여기서 전류의 세기는 뭐에 따라 비례한다? 전압, 즉 위에서 얼마나 큰 용량만큼 물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얼마나 높이차가 높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됐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고.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됐죠? 다음 기전력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해서 실제로 얘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힘이야. 전기를 위해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다른 말로 도체 내부에 전차를 만들고 전하가 이동해 전류를 통하게 하는 원동력 이렇게 얘기해. 뭔 말이야? 도대체 어렵게. 그지? 그냥 기전력이라는 건 사용할 실제 힘,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전력, 이거를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티지로, 볼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용어만 안 어려우면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만 혼돈되지 않으면 돼.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2학년 되면은 여러분한테 뭘 시킬 거냐면 전압 측정을 시킬 거예요. 근데 전류계에 돌려놓고 찍고 있으면 틀린 거지. 그지? 전압이 뭔지는 그러면 볼티지를 찍으라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이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디지털 멀티미터를 가지고 도선상에 흐르는 전압을 측정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압을 측정할 때 여러분 전류계에 갖다 놓고 A 모드에 갖다 놓고 전압을 측정하고 있으면 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라고 말만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전기전자의 시작은 바로 뭐다? 이 용어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옴의 법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옴의 법칙, 쿨롱의 법칙이 시작이, 전기전자의 시작은 쿨롱의 법칙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한다? 옴의 법칙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 밑에 보세요. 이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읽었어요. 자, 여기다가 VIR을 써놓고 VIR을 이런 식으로 써놓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저항, 전류의 관계에서 내가 전류를 알고 싶어요. 전류 값을 구하는 수식을 알고 싶어요 하면 여기에다가 I라는 칸을 여기다 가려버리면 뭐 한다? R분의 V로 나오는 거죠. 됐어요?
자, 나는 그러면 R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하면 어떻게 된다? R을 가려버리면 I분의 V구나 라고 수식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한다? 나는 V가 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V를 여기다 가려버리면 V는 IR이라는 곱하기 수식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수식이 뭐다? I 이꼴 R분의 V. 그 다음에 R 이꼴 I분의 V. 그 다음에 V는 I, R 이 세 가지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어요? 여러 수식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그거잖아.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얘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얘를 외워야 됩니다. 왜? 이제는 이 다음에는 바로 뭐가 나오냐? 합성 저항 문제가 나와요. 저항을 합쳐놓고 난 다음에 V는 어떻게 되고 I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합성 저항의 토탈 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찾아내는 문제를 보통 여러분한테 주게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나오면 해피고 오메 법칙으로 그냥 계산해서 내라 그러면 너무 해피한 문제고, 그죠? 보통은 다 어떻게 된다? 합성 저항을 이용해서 얘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얘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 값을 얼마인지 찾고 그 안에 흘러가는 전류 값이 얼마인지 알아내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레미님? 네, 보통 이런 식의 문제를 냅니다. 됐어요?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도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설비보전 상업기사나 설비보전 기사를 따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만든다? 센서 회로를 만들어내야 되고 전기 시퀀스 회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이 갖춰야 될 능력으로 되어 있어요. NCS 책에 보면 전기전자, 전력전자의 기초 이론은 알고 있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난 전기 싫어서 기획과 왔는데 교수님, 그러면 이 부분은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것도 기계예요. 지금은 이것도 기계라니까.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는 거야. 내가 저기 가서 막 맥스웰 방정식 쓰고 있고 그러진 않을 거야. 알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태블릿 노트에 정리를 갖다가 들고 와서 여기다 설명을 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제껴놓고 뭐만 알면 된다? 오음의 법칙은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규태가 와서 교수님 제가 오음의 법칙이라 했더니 할머니가 오음은 전염병이라는데요? 그런 얘기 하면 진짜 어디서 오음 바이러스를 들고 와서 너한테 얼굴을 묻혀버릴 거야. 알았어? 네. 자, 다음. 자, 그래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 봅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 저항률이라고 하는 여기서 로우 값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내주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다?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면 뭐라? 그냥 여기서 수식을 보고 갖다가 쓰면 되지 굳이 이거를 여러분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 왜? 우리가 무슨 전기과니? 우린 기획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수식을 외우게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맨 밑에 있는 이건 알아야 돼요.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값은 어떻게 된다? 점점 늘어난다. 온도가 오를수록 저항값은 점점 늘어난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전기의 저항값은 어떻게 늘어난다? 전기 저항값은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은 늘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도선의 굵기가 얇아질수록 저항이 늘어나요. 도선의 길이가 커진다고 저항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물 호스를 만들었는데 내 키만큼 만들었어요. 그럼 물을 흘리는 게 저항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물을 흘리는데 저항이 없죠. 그냥 쫄쫄쫄쫄 그러니까 수돗물을 틀어놔 쫄쫄쫄 흘러가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하로 흘러가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물 호스 그러니까 저기 틀어놓은 수돗물 호스보다 훨씬 작은 1mm짜리로 수도관을 만들었어요. 가는데 저항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나가기도 힘들어. 내가 여기서 빨대로 훅 불기도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게 바로 뭐다? 저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다? 도선의 굵기가 가늘수록. 그리고 그 빨대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다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서 불었는데 저기까지 가가지고 규태 위에다 바람을 불어넣고 싶어.
근데 가는데 가지고 여기 1파이자를 해놓으면 그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죠?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 빨대를 완전하게 딱 내 입 사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여기다 딱 만들어놨는데 저 귀에다가 점점 좁아지게 만들어 딱 가다가 와서 그럼 어떻게 될까? 귀 뚫릴 수도 있어요. 네, 뻥 뚫려버릴 수도 있어. 양쪽으로 뻥 뚫려버릴 수도 있어. 그죠? 네.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항은 어떻게 된다? 전기 저항은 도선이 굵을수록 작아지고, 그죠? 도선이 가늘수록 높아지고,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도선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뭐가 된다? 저항은 작아진다.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이프도 없이 그냥 귀에다 대놓고 푹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 교수님 고막이 나갔어요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됐냐 주하나? 주었나? 뭐라 했어? 저항값은 뭐라고? 굵을수록 뭐한다? 작아진다. 저봐 웃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계속 웃고만 있으면 안 돼. 알았어? 다시 물어본다.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은 커진다. 그렇지. 잘했어. 그럼 이름 안 부를 거야. 자,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얘는 어떻게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기획과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 합성 저항값 요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직렬로 이렇게 회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는 놈이 여기 대가리가 어디를 건전지를 물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꼬리가 서로 뭐다? 꼬리와 대가리가 서로 물린 상태로 쪼르륵 연결되어 있으면, 그지? 이렇게 있을 때를 뭐라 한다? 직렬 접속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저항에는 그리고 실제로는 뭐가 없어요? 대가리 꼬리가 원래 없어요. 반대로 흘려도 되고 똑바로 흘려도 돼요. 그렇게 저항값은 똑같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옥매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뭐가 변하지 않냐면 회로 하나잖아. 회로가 여러 군데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뭐다? 전류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수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전류값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자 V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뭐예요? 하나 줬잖아요. 그죠? 전류값도 변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R값만 다 더하면 된다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값은 뭐가 된다?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합성 저항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직렬 연결은 그냥 R 값을 다 더하면 합성 저항값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원래는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이 중간 과정을 이해하고 그냥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줄 수 있는 이게 지식이 되는데,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한다? 시험 치시기 위해서 빨리 공부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자격증 딸 때까지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말 안 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뭐가 있어요? 병렬 여기 접속이 있겠죠. 병렬 접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이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도선상에 이렇게 도선이 뭐였다? 대가리는 대가리끼리 다 묶었고 꼬리는 꼬리끼리 다 묶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병렬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 병렬일 때는 뭐가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 이 도선에도 똑같은 V가 걸린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됐어요? V는 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그냥 거기에 흘러가는 전류값은 뭐야? 저항값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수식을 뭘 쓴다? 옴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서 I가 다르고 I가 다르다라는 걸 갖다 쓴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니까 합성 저항은 결국은 뭐 된다? R 토탈은 여기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여기 있네요. R 토탈 분의 1은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더하기 R3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뭐래 한다? 병렬은 합성 저항하고 싶으면 전부 다 분의 1, 즉 역수를 취하고 다 더하라 이런 거예요. 역수를 취해서 다 더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진짜 그냥 합성을 해서 R 토탈이라는 수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얘 R 토탈, 아까는 R 토탈은 R1 더하기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이렇게 됐잖아. 그지? 이게 직렬이었잖아. 그지? 이렇게 쓰고 싶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나 R 토탈을 알고 싶지. R 토탈의 역수를 보고 싶진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얘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R1, R2, R3가 다 다른 값일 수 있으니까 뭐 한다? 다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먼저 R 토탈분의 1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밑에 통분이죠, 그죠? R1, R2, R3가 다 곱해져야 되겠지. 그래야 밑에 변이 다 똑같아지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R1이 있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R2, R3가 되겠죠. R1 하나 사라지고. 그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는 R2가 있잖아. 그러면 R1, R3가 되겠죠. R1, R3.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야? R3가 있으니까 R1, R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뭐 한다? 뒤집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여기서 그러면 R 토탈은 어떻게 나? RT 토탈은 뭐 들어간다? 여기에서 뭐 한다? R2, R3 더하기 R1, R3 더하기 R1에 R2에 R1, R2, R3가 나와서 얘가 토탈이 된다는 거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원래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 뭐다? 병렬의 저항입니다. 자, 제가 이거 왜 했을까요? 이거 왜 했을까? 시험 문제 뭐 한다? 이런 거도 나온 적이 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있는 이거부터 다음 중 병렬 저항값을 잘못 계산한 것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값을 잘못 찾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해주는 거지. 근데 보통 3개짜리는 잘 안 내고요. 우리 기계공학과에서는 뭐 한다? 2개짜리를 많이 냅니다. R1과 R2에서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얘의 합성저항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R3가 사라지겠지. R3만 싹 지워버리면 되잖아. R3만 지워버리면 여기서 R3 지워버리고 R3 지워버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R3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쓴다는 거지. 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왜? 내 시험에도 낼 거니까. 내가 시험 문제 내는 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언제 가서든지 검정의 시험 문제 만날 수 있는 문제를 보통 만들어 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험에서도 이 문제는 물어볼 겁니다. 뭘 한다? R3까지 가는 거 아니고 R2까지만 가지고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죠? 이미 방법은 다 알려줬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얘는 직렬 저항에서는 직렬 저항의 합성 저항 값은 얼마?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 값은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와야 되는 겁니다. 답만 외우지 말고 과정을 외우셔야 돼요. 됐죠? 됐나요? 됐나요? 네, 뒤에 거는 키르요프의 법칙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전기기능사 따지고 싶은 분들 이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키르요프의 법칙을 KCL 이런 것들을 KVL 이렇게 2개씩 있는데 요거는 굳이 꼭 안 해도 됩니다. 요건 나중에 여러분이 전기회사에 취업하시면 한 번 더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도레미 씨에게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았어. 내가 받아줄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제가 배웠으니까. 네. 다음에 전류의 열작용에 관련된 문제도 실제로는 여러분의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기 기능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재료의 열작용에 대한 문제는 요거는 거의 기사급에 가야지 이런 거나 물어보지 여러분이 이게 기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전력인데요. 현재 시간이 조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까지 했다? 그냥 전류의 열작용까지 다 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몇 페이지? 다음에 있는 전력부터 다음 주에 했습니다. 이거는 안 할 수 없다는 거지.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지?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건 뭐다?
재료역학에서 그러니까 뭘 한다? 여기서 반력을 구해야 되는 거 어떤 방법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썼던 거 뭐죠? 모멘트 수식은 이런 거다라는 거 했던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것 중에 두 번째는 뭐다? 오메 법칙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오메 법칙은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뭐 합성저항 하는 법까지 오늘 한 겁니다. 지금 몇 개 됐다? 한 3, 4개밖에 안 했어요. 3, 4개. 그죠? 그 3, 4개를 설명하느라 몇 분이 걸렸다? 1시간이 넘었다. 1시간이 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만큼 천천히 설명하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해라?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오늘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감사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